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뉴욕 시장에서 새로운 백신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도 0.8%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시장을 움직인 건 또 코로나 백신의 새로운 출현입니다. 모더나가 백신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파이자가 만들었던 것보다 더 효과가 높아요. 94.5%의 그런 낙관적 효과를 봤다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이제 모더나 주가도 거의 10% 가까이 그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또 우리가 그 장 끝난 다음에 소식을 또 하나 들은 건 테슬라가 CNBC 보도를 통해서 12월 21일 날 S&P 500에 진입을 한다는 걸 알렸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진입할 건가는 이제 추후에 정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시간에서는 거의 1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소식들로 이제 뉴욕 시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이제 또 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처음에는 백신의 출현, 개발, 그리고 이게 파이자 거보다 좀 낫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백신의 개발, 그렇게 되면 기술주의 약세, 그 다음에 전통주의 강세, 또 코로나 전통주 강세와 함께 코로나에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그런 피해주들의 강세,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대로 시장이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거는 제가 그 파이자의 백신이 나왔을 때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파이자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백신 소식이 줄을 이어서 전해질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계속되는. 그래서 역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개발, 기술주 약세, 그다음에 전통 뭐 가치주라고 하는 전통 경기 관련주, 또 직접적인 피해를 코로나로부터 받았던 것들의 강세,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뭐 언택 중에서 카카오 같은 거는 결국 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시간이 점차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 조금 틀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뭐 이제 모더나만 나오고 안 나오겠어요. 지금 이제 계속 기술 개발 중인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백신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그 백신이 시장을 때리는 그 임팩트가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시장 본연의 움직임으로 자꾸 갈 것이다. 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기 오다가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가 어떻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잡혀야 정상적인 이제 경기 상승하는 실물 경기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핫 이슈예요. 그런데 여기에 백신 개발됐어 이렇게 소식이 딱 전해질 때 처음 전해질 때는 굉장히 강하죠. 시장에서 지난번 우리 경험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반면에 기술 성장주는 거의 폭락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이 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강도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뭐냐면 똑같은 거에 대한 똑같은 재료, 똑같은 사안의 재료가 계속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다음부터 이게 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백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백신이 실제로 나와도
이게 굉장히 뭐 첫째, 두 번째 막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인류가 상당 부분 맞아갖고 자동적으로 뭐 항체도 생기고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그렇게 돼야 그게 실물 경기가 올라가는데 이바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 타임 레그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해봤잖아요. 아, 그게 아니었어? 그냥 백신 나오면 바로 뛰는 거 아니야? 바로 여행 가는 거 아니야? 바로 크루즈선 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시장이 하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런 이슈가 딱 전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입는, 그런 이슈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니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뻗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딱 그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했지만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 하는 이런 이제 시장의 사실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전해진 소식은 예, 첫 번째 파이자가 전했던 소식보다 실제로 내용은 백신의 내용은 훨씬 낫다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때만 못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도 많은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뭐 이게 뭐 삼상했더니 어느 정도 성공하고 곧이어서 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시장에 이제 끊임없이 전해질 거예요. 이제 본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감소해 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첫 번째 딱 임팩트로 올 때가 제일 그게 센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래, 뭐, 이제 뭐 시간의 차이지, 코로나 백신은 결국은 만들어서 나올 거야. 그게 뭐, 몇 달 차이지, 결국은 나올 거고,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그냥 무기나에 인식하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강도가 어떠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여러 차례 돼갖고 한참 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백신이 뭐 나왔다 뭐 그래도요 뭐 그냥 감기약 나온 독감 주사 나온 정도 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별로입니다. 그런 게. 근데 이제 이번에 모더나가 만든 것도 먼저 파이자랑 똑같이 뭐 mRNA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배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랍니다. 저도 뭐 이쪽 전공이 아닌데 그렇게만 자료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은 뭐 먼저 파이자가 얘기한 것처럼 영하 70도의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게 유통되고 저장되고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뭐 상온에서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상온 수준은 아니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0도 부근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되고 상온에서는 그렇게 오래 꺼내둘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mRNA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거는 개발 과정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거를 한국에 관련된 회사가 이 개발 참여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유통에 상당한 그 어떤 상황을,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따른다면 우리가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요새 보니까 또 뭐 그러면 뭐 모더나 수혜주 뭐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언젠가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바이오 주식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럼 모더나 관련주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모더나 관련주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집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걸 그렇게 마이너스 몇십 도로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는지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러니까 안 되는 그 무리수로 자꾸만 관련주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제 하나 소식도 알려진 거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12 그 항체 치료제, 이건 치료제죠. 이거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CMO, 위탁 생산, 우리는 그 설비나 캐파가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 5월인가요? 그래서 그 GSK, 우리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그 거기랑도 이게 4,600억 되는 그 CMO 위탁 그 생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글로벌 그 제약사 두 군데랑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런 게 더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뭐가 딱 나오면 무리하게 야 이거 관련주 없어 이렇게 찾지 마시고 이런 정상적인 예, 생각으로 해서 이거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백신이 나와도 백신이 그 나왔다는 소식이 시장을 때리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뭘 기준으로 시장을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미 남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뭐 이런 게 나와서 백신이 나오면 언택은 안 돼. 컨택만 돼. 뭐 이런 이제 언택 컨택 이런 양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보면 이거는 이제 투자하면 필패예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게 소용이 없다. 그거 아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뭐 그냥 언택 컨택 이렇게 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이쪽은 청군, 이쪽은 백군, 파란 모자, 하얀 모자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럼 뭐 청군이고 백군이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달리기 하면 누가 잘 뛰겠어요? 예. 원래 뜀박질 잘하는 애가 잘 뛰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기준이. 이게 돈을 버는 기업이냐? 조금 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이게 확인돼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앞으로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은 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냐? 첫째. 두 번째,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되게 간단해요. 돈을 버는 기업이냐?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이런 1과 2가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 그 산업의 리딩 컴퍼니냐 아니냐. 리딩 컴퍼니면 더 없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슈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원해서 난 트레이딩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야 어차피 방명이 짧게 잡고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슈는 짧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11월 들면서 시장의 변화가 왔고 그 시장의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슈가 점점 먹혀지는 강도가 약해지고 그것도 기간도 또 짧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로 시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메인 포트폴리오도 그런 주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뭐 조금 몇백 원 빠져 600원 빠졌지만 삼성전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반도체 쪽 삼성전자는 앞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메인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일부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BBIG 그 관련돼서 우리가 쭉 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그 자동차에서 이제 파생돼서 뭐 전기, 수소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본 메인 포트폴리오가 있고, 나머지는 그런 메인 포트폴리오에 이것들을 더 붙일 건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쪽을 해서 짧게 쳐나갈 건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매매 패턴이나 자기가 매매하고 싶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누누이 제가 그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술적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도 이제 환율이 1106원 40전, 2원 90전 원화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화를 뭐 예를 들어서 12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이미 뭐 2800이나 900에 와 있는 거다. 뭐 이제 이런 논리를 피면서 뭐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뭐 환율이라는 게 흐르는 거지. 맨날 어디다가 환율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걸 기준점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원의 기준점의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건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뭔가 시장이 과열됐다 하는 얘기를 조금 일찍 해서 뭔가 그 논리성을 좀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그런 경우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에서 보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수치적이나 기술적 논리로 시장을 접근하는 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적용해요. 우리가 그걸 센티멘탈 뭐 이렇게 시장의 센티멘탈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론 그런 게 더 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요즘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게 시장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40몇 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호흡법, 숨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은 뭐 그런 수치적이나 여러 가지 정보 알려주는 그런 좋은 유튜브들 많잖아요. 그것도 보셔야 돼요. 어떤 분 댓글에서 100만 개만 봅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인포메이션을 갖춰놓고 저랑은 이제 이런 사이드의 시장의 호흡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을 이 감각적으로라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댓글에서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건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진짜 오랫동안 군뱅이 짓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저렇게 무거운 주식도 저렇게 가벼이 날릴 수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또 뭐 난리 났어요. 주식은 뭐 오래 갖고 있어야 먹는다. 이게 삼성전자가 입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1년 전부터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래 기다리는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러면 뭐 짧게 이익 남은 이익 실현시키는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뭘 갖고 기다리냐. 개꼬리 3년에 황모 안 된다 이런 거 아시죠? 그럼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오래 기다리면 먹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식 사서 십몇 년, 계속 놔두십시오. 그러면 뭐, 무지 많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오랫동안 가지고 갈 그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고르느냐. 아, 말이 좋아 삼성전자지. 그건 후행적으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르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그냥 될 놈을 사야 되잖아요. 될 놈을 사서 그거를 갖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이 될 놈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 이거예요. 아까랑 다시 돌아가요. 얘가 돈을 벌고 있어? 앞으로도 벌 것 같아? 예, 이쪽이 좋아? 앞으로도? 지금도 벌고 앞으로도 번단 말이지. 그런 애는 갖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 벌어? 아니요, 앞으로 벌 것 같아요. 이러면 얘는 또 격격사하게. 지금 벌어? 지금은 버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심플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런 종목이나 그 섹터별로 말씀드렸던 것도 다시 돌아가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에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도 이런 주식이 있는 건 알지만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러니까 신경 쓸 가치조차 없어서 뭐 이러는데 그런 주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오래 기다렸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이 빠졌는데 이건 물 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 타는 게 뭐예요? 매수 단가 낮추기죠. 그럼 뭐예요? 될 놈은 물을 타야죠. 될 놈은 물을 타도 돼요. 근데 안 될 놈을 물을 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 탄다는 게 무슨 주식이 화공약품도 아닌데 꼭 개를 물을 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딴 걸로 탈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는 걸로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 탄다는 게 꼭 A라는 종목에서 물려서 비전도 없는데 A를 많이 떨어졌다고 물 탄다 이게 아니라 A는 가망이 없다. 그러면 물 타는 게 아니라 가망 있는 B를 사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물타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꼭 개를 밑에, 그럼 그 계속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기업이냐, 벌 수 있는 기업이냐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 그러는데 뭐, 얘네 사장이 뭐 모더나 사장하고 같은 대학에서 만난 적은 없고 같은 대학 출신이더라 뭐 이런 황당한 거를 가지고 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슈 때문에 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슈는 짧지만 이슈 때문에 되는 건 뭐냐면 그 이슈가 터지면 얘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벌 수는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요, 안 되는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포도 정리하시는 게 납니다. 개꼬리 3년 묵어서 황모 안 됩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브런치 카페에는 이번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PER, PBR, ROE, EPS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투자에 적용되느냐. 그렇게 하고 선물 옵션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선물 옵션은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를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해보고 그 다음에 과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 또 보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